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2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0.07%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지만 코스닥의 경우는 0.38% 하락 마감하는 하루였어요. 양대 증시 상반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보합권인 0%, 보합권에서 둘 다 큰 등락은 없었다. 고로 이거를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다. 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계속해서 좀 나고 있어요. 코스피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내용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11월 FOMC, 내일 국내 시간 기준 새벽 3시 30분에 연준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11월 달은 사실상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거진 가시화를 시켜준 상황이고, 시장의 전망으로는 이후 12월부터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진행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 연준의 입장을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은 조건부로 속도 조절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시장에 선반영된 기대감 차익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사실 이 내용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연준에서 조건부라는 서식을 단다고 했을 때 어떤 조건부를 달지가 중요해요. 어떤 조건부를 달지. 결국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라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 둔화가 보여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언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어지게 가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정책과 전망에 대해서 예상을 한다는지, 이 조건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겠죠. 75 베이시스 포인트, 0.75%, 0.75% 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한 다음에 계속해서 단행을 할 것이다. 일단 이것 자체로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들어왔던 매물이 당연스럽게 빠질 거고, 이외에 우려스러운 매물들, 실망 매물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로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펴볼 내용은 국채금리, 미국의 해당 내용 가지고 국채금리와, 물론 아까 전 내용도 이게 중요합니다. 국채금리와 달러 지수가,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가치가 얼마나 큰 변동성을 보이겠느냐.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증시의 하방 압력이 얼마나 큰지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내용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결국은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는 내용은 물가입니다. 물가인데, 자, 저는 지금 물가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악재가 발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란이 곧 사우디 공격 첩보에 사우디 미국 긴장,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 내용이냐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곧 공격할 것이란 첩보를 사우디 측이 미국에 공유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우디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사우디를 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바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석유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지금 실제로도 해당 내용을 가지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데, 자, 국제 유가라는 거, 다른 말이 아니지, 원유라는 거, 물가와 굉장히 높은 연동성을 띈다는 거죠. 어떤 산업군이든 간에 원유가 안 들어가는 산업군이 없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다 쓰이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큰 변동폭을 띌 수도 있는데, 지금 해당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니다.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공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해당 공격을 가지고 국제유가가 계속되는 상방 흐름을 보인다 라는 거는 결국은 물가 흐름도 잡히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연준에서 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CPI,
근원 CP,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큰 유가와 식료품을 제외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 유가가 국제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물가 타격률이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감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거진 10개월 가까이, 10개월까지는 아니지, 뭐 8, 9개월 동안 이렇게 전쟁이 이어질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른다. 다만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사우디와 미국의 외교적인 관계가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좀 안 좋은 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던 측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같이 감산을 해야 한다라고 좀 대립 관계가 펼쳐지기도 했었고, 이외에 제가 뭐 정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사우디와 미국의 외교적인 관계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우디와 미국이 이런 식으로 좀 공통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함께 위기 대응 태세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의 에르빌을 공격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기는 한데, 뭐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추후에 이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유가의 추이든 물가의 추이든 외교적인 내용이든 우리가 좀 길로를 세워본다거나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냥 딱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도 물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꾸준히 잘 지켜봐 주시고요. 결국 내일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웃는 모습으로 내일 마감 증시 영상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